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 수익맨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전달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영상 편히 보시면서 오늘도 투자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은 다시 한번 에이징랜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에이징랜드 6일 전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좀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모멘텀을 짚어드렸습니다. MPU, 온디바이스 시대에 결국에는 이제 실적 나오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 이후에 아쉽게도 신고가는 넘지 못하고 이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 하나는 반도체 관련 순환매가 좀 이어졌습니다. 시장 계속 오래 화두가 됐었던 게 HBM이었죠. 그 다음에 11월 달에 갑자기 좀 화두가 된 게 MPU였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짧게 유행이 났던 게 CXL 관련, 일종의 그 연결 관련된 반도체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HBM과 CXL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의 이런 후공정 연결을 통해 가지고 속도를 올려야 되는 공정상의 이슈 부분들이라면은 MPU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좀 비슷하면서도 걔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MPU 관련된 시장은 계속해서 시장이 커질 거예요. 최근 이제 인텔에서도 NPU 같은 경우에를 아예 AI 가속기 이런 이름으로 또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이런 순환매가 지나는 시점 쪽에서 약간 좀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시기는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 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주식을 오히려 내년을 보고 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21선에 대해서 계속 지지를 받고 안정적인 모습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 해서 관심은 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올라간다고 추격해서 매수하는 거는 좀 그래서 좀 위험을 높이는 부분이고 쭉 올라가다가 올라가면서는 일부 수익을 실현하시면서 돌파할 때는 남은 비중은 또 그대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 일단 연말에 좀 수급상의 이슈 때문에도 좀 주가가 눌려 버렸어요. 특히 기관 관련 매물이 지금 한 200억 가량이 좀 나왔는데 일종의 일부 기관 자금의 소위 클로징성 매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까지 일종의 좀 수익을 좀 확정을 하고 실적을 좀 매듭 짓고자 하는 그런 매물이 있었던 걸로도 추정이 되는데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이었잖아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오버행 이슈는 좀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다른 매물들 중에 이 기타 금융에서 115억, 한 120억 가량 매물이 나왔는데 기타 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융이냐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펀드라든가 뭐 보험회사, 은행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타 금융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도 아니고 증권금융, 자금 중개회사, 뭐 금융지주회사, 새마을연합회 등등 일종의 투자성으로 단기성으로도 자금을 굴리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좀 초기에 투자했을 그런 자금도 있을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연말 앞두고 일부 차익성 매물이 좀 나왔다. 근데 이런 매물은 일단 좀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매물을 소화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차후에 있을 오버행 이슈, 악성 매물 이슈를 오히려 해소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지받으면서 매물을 해소했다?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유 흐름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텔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된 지금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요. 온디바이스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확장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디바이스는 그래서 개별 스마트폰, 개별 노트북, 개별 PC마다 각각의 AI 작업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NPU는 상당히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AI 가속기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내년도 이제 갤럭시 S24가 한 달 뒤면 출시가 될 거잖아요. 갤럭시 S70 출시, 갤럭시 S24 출시를 전후로 해가지고 NPU 관련된 이슈는 나올 거고, 현재 출시되고 있는 AI 노트북 역시도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시너지 모멘텀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SK랑 관련이 있어요. SK는 이제 자회사 사피온을 통해 가지고 이제 X220, X330이라는 칩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칩을 직접 생산할 수도 있고 삼성 파운드리에 맡길 수도 있었지만 TSMC에 결국엔 맡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TSMC의 그 공정을 활용을 해야 되고 뭐 삼성과의 일종의 경쟁 관계도 있다 보니까 TSMC에 맡겼는데 이 TSMC를 국내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회사는 에이징랜드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도 이렇게 생산을 맡긴 TSMC인데 다른 국내의 수많은 팹리스 업체들 중에서 삼성 파운드리로 가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모두 다 에이징랜드를 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SKT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보다도 먼저 지금 그 통화 번역 서비스들을 아이폰 통해 가지고 출시를 했거든요. 뭐 해당 관련해 가지고 뭐 좀 사생활 보안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감청으로 보기 어렵다. 일단 기기에 단말에 녹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피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온디바이스의 강점이기도 해요. 뭐 서버랑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기에 기기단으로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온디바스의 강점이고 이를 통한 속도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갤럭시가 S24가 출시가 되고 온디바이스 AI 이슈가 다시 한번 구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HBM과 더불어 가지고 NPU 이슈는 내년에 1월 달에 강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수급상의 이슈를 딛고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멀어졌을 때도 지지를 받고 있는 에이징랜드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편안히 내년까지 갖고 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 있으면은 제가 또 챙겨서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